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책을 자주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예. 물론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은 스님 책이 또 나왔네 하고 굉장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또 뭐 저를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저 스님은 뭐 맨날 책만 쓰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책은 굉장히 가볍고 또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자신 있게 또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어떤 문장이 들어있냐고 물으신다면 이 책에는 글쎄요, 뭐 이런저런 잡다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대답이 이상하죠? 그야말로 그 마음밭에 있는 여러 가지 꽃도 있고 잡초도 있고 뭐 돌멩이도 있고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말하자면 제 인생에서 제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 덜어는 골라내고 또 뽑아내고 했던 것들, 그러한 감정의 어떤 담긴 교훈들, 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만약에 누군가 예전에 나한테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줬으면 그러면 내 삶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려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좀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듯이 또 뭔가 울컥함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래 이거지 하고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출발했냐면 결국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누가 나한테 이런 내용들을 알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제가 지금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안내해 주면서 알려주고 싶은 문장들을 뽑은 겁니다. 네. 우리는 보통 마음밭을 일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밭에 비유를 해가지고 그 밭에다 무엇을 심고 또 잘 키우고 나중에 이제 수확을 잘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곧잘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 글밭은 그러한 내용들을 표현해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언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글로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많이 있다고 봐요. 마음 글밭이라는 제목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밭에 씨를 뿌리고 마음밭을 잘 일구고 그리고 마음밭에서 무언가를 경작해서 수확하고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비추어서 이렇게 마음밭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마음 글밭이라고 한 것은 이 마음밭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언어로도 말로도 표현하고 또 글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책이니까 글로써 표현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글로써 내가 살면서 체험하고 체득한 여러 가지 교훈이라든지 가르침들을 이렇게 담아서 제가 마음 글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밭이니까요. 일단은 농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들이 보이고 강이 보이고 노을이 붉게 물드는 그런 지역에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이 마음 글밭에서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일단은 지금 겨울에는 우리가 쉬거든요. 근데 어떻게 쉬냐면 그냥 마구 쉬는 것이 아니라 지친 우리를 회복시키면서 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또 쉬는 게 아니라 시골에 보면은 그 뭐랄까 씨앗, 봄에 뿌릴 씨앗, 그 씨앗들을 이렇게 주렁주렁 그 창고에다가 그 매달아 놓으셨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저걸 왜 저렇게 매달아 놔요? 이렇게 여쭈어 보면 어른들이
저거는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과정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냥 일일이 없어서 마냥 쉬는 것이 아니라 준비도 하면서 또 쉬면서 어떤 자기를 회복하는 그런 기간, 겨울을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봄, 여름에는 씨앗을 뿌리고 또 열심히 가꾸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때는 부지런히 노력하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가을에는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고, 그리고 다시 씨앗을 다시 창고에 보관하듯이 씨앗은 씨앗대로 보관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회복하는 시간, 다시 리셋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처럼 이 책에는 내가 비우고 또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과, 그리고 또 열심히 채워나가고 노력하고, 그리고 결실을 맺고 실천해 나가고, 마지막에는 다시 회복을 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리셋의 시간, 이 과정들을 전부 다 이렇게 포함해서 책으로 엮어놨습니다. 아니 뭐 저는 그냥 그렇게 많은 수행을 하지 않아서요. 제 수행과 맞닿아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고, 또 새해가 되면은 또 다시 사계절이 이렇게 있고 하듯이 인생에도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근데 하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루에도 생로병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하루 안에도 그 시간에 따라서 아침에 시작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쉬었다가 또 일하고 또 마무리 짓고 돌아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계속 마냥 쉬지도 않고 마냥 일만 하지도 않고 쉬고 회복하고 채우고 비우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루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수행과 결부시키면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냥 일상에서의 어떤 삶의 지혜, 수행이라기보다는 글쎄요, 뭐 필사집이니까 뭐 쓰면서 수행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의 마음을 늘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이랄까요? 그것과 결부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잘 가요. 필사를 하면 필사든 사경이든 시간이 잘 가고, 그리고 잡념을 없애줍니다. 더군다나 좋은 글귀를, 내가 알아듣는 한글로 되어 있는 마음에 와닿는 글귀를 내가 적으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 삶을, 나의 감정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고 처음으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상의 마음, 말하자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필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랄까요, 저도 이제 붓글씨를 써봤거든요. 붓글씨로 이제 반야심경도 쓰고 경전도 사경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사실 그러한 이제 사경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공덕이 됩니다만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문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은 그게 사경은 굉장히 공덕이지만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뭐랄까, 잡념이 사라지고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시간이 잘 가고, 이런 거는 굉장히 유용한데 나의 마음을 리셋시키는 데는 오히려 필사집이 한글로 되어 있고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회복시키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글 쓰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글을 쓰는 것, 또 글씨를 쓰는 것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붓글씨도 좋아하고요.
예전에 제가 가장 많이 한 그거를 떠올려 보면 제가 화엄경 80권 화엄경을 사경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49제 때 그걸 태워드렸거든요. 근데 그냥 굉장히 뿌듯하고 또 뭔가 할 도리를 다한 것만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경하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필사집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하루하루 내 마음에 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많죠. 이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번역서도 많이 냈고, 그리고 그 경전 해설서도 몇 권 냈고요. 불교에 대한 설명 해설서도 몇 권 냈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에세이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려웠습니다. 에세이는 왜 어렵냐면 꺼내고 싶지 않은 감정을 글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느끼고, 저 혼자 삭히고, 저 혼자 그냥 가두어도 충분히 될 법한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거나 격려하거나 토닥여 주기 위해서 나의 별로 꺼내고 싶지 않은 감정들을 일부러 꺼내서 보여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큰 위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누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빗대어서 설명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대화를 나누어 보면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내가 그때 나도 이런 게 좀 힘들었어. 너도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더 훨씬 더 전달이 잘 되지. 이게 심리적으로는 말이야, 이런 내용은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아니라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나 다른 분들에게 훨씬 더 그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저라고 하는 한 승려를 통해서, 저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에는 결국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하고 스스로 얻은 것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별로 그렇게 꺼내고 싶지 않은 감정까지 꺼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에세이류의 글들은 제가 굉장히 힘들어한 부분이었고, 불교 교리책을 쓸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한 달이 걸렸다 그러면 에세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정말 머리카락도 없는데 이렇게 쥐어 뜯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써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오늘 소개드리는 이 마음글밭이라고 하는 이 필사집에는 그렇게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써내려간 글 중에서 가려 뽑고 이 글 정도는 누가 보아도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만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만약에 읽다가 이해가 안 가거나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이거는 원래 책에는 전후가 있어서 맥락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에세이를 사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려 뽑은 내용 중에 여러분들에게 단 하나라도, 이게 전체가 아니라 몇 개라도 또는 단 하나라도 내 마음에 위안이 되고 내가 살아갈 힘을 준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없이 방황을 하겠죠? 처음에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잠도 못 자고 또 잘 먹지도 못하고 좀 까탈스러운 편인데, 제가
그런데 결국에는 생각을 정리합니다. 내가 왜 고민하는지, 이것이 무슨 걱정인지, 왜 이런 걱정이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치적으로 따지고 정리를 해서 그 정리가 완성되기까지, 결론이 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가고요. 정리를 한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럴 만한 상황이면 그걸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누가 친구가 멀리 떠났다, 나보다 먼저 앞서서 뭐 멀리 갔다, 그러면 너무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런 슬픔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겪고 본인이 다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근심, 걱정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것들도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현재를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지만, 특히나 불교에선 더 많이 강조를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막 살 수는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로 계획도 하고, 그 계획을 하고 또 추진해 나가는 힘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필요한데, 다만 너무 많은 그런 고민과 걱정을 미래에 대해서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정리가 되면 좀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편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 해결이 안 난다, 나는 너무 고민이 많고 너무 괴롭고 걱정이 많아, 그럴 때, 또 마음에 상처가 됐을 때는, 이거는 좀 부끄럽지만 저는 저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 누구도 아닌,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온전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났다, 누구 때문에 속이 상하다, 이러면 그거를 저에게 돌려요, 이기적으로 마음을. 아니,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화를 내야 되지? 내가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텐데 내가 왜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나의 하루를 망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하루를 누군가에 의해서 방해받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상처받거나 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거라면 오히려 감사하고, 나에게 이렇게 경책해주고 나를 불쾌하게는 했으나 그것이 나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끄럽네요. 말해놓고 나니까. 네. 요즘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야, 별일 아니야, 뭐 무슨 큰일이 있어도 별일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런 말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안 해도 돼. 이 말도 많이 합니다. 내가 안 해도 돼. 이 일은 내가 안 해도 돼. 그 말은 내가 안 해도 돼. 또 내가 아니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고 해서 그냥 뭔가 회피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으셨다면 그건 아니고요. 모든 일을 제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역을 이렇게 지어서 요 정도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멀리 있지만 그 일은 내가 안 해도 돼. 그리고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도 그건 별거 아니야. 그래서 별거 아니다, 놀라지 마라, 그건 내가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이 책은요, 처음부터 안 쓰셔도 되고 어느 페이지를 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출판사에는 좀 죄송하지만 필사를 안 하셔도 돼요. 한쪽에 글이 있고 그것을 이제 옮겨 적는 게 필사잖아요. 이 빈노트의 필사 대신에 내 감정을 거기에 적으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뭐 어떤 낙서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 글을 옮겨 적지 않으셔도 되고 어떤 페이지를 펼치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제가 이 책에 썼는지 안 썼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 관계없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머무는 곳에 있어서 불평불만을 많이 내거든요. 어디 있어서 어디 그 직장이건 가정이건 또 어느 모임이건 관계없이 그 머무는 곳에서 늘 뭔가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좀 불편하고 좀 감정적으로 좀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크게 문제 없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